1997년 11월 21일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며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던 그날 말이죠. 그리고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며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멈춰섰던 순간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실은 이 거대한 비극들이 결코 갑자기 찾아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위기의 징후는 이미 6개월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읽지 못하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2026년 1월 22일 우리는 다시 한번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천선을 돌파했습니다. 꿈의 숫자라고만 여겨졌던 전인미답의 고지에 도달한 것이죠. 누군가는 거품이라면 두려워하고 누군가는 이제 진짜 시작이라며 환호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의 역사는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뉴스 분석이 아닙니다. 코스피 5천 시대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평생 자산을 지켜내 생존 매뉴얼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징후인 인공지능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기업 이익의 폭발적 성장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심장과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혁명을 겪고 있고 그 핵심 두뇌를 한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전 세계가 금광을 캐러 가는데 가장 성능 좋은 곡괭이를 우리나라가 독점하고 있는 셈이죠.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24년 2천선을 오가던 코스피는 불과 1년 만에 94% 넘게 급등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성장률은 40% 이상 상향되었고 삼성전자는 16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40대 직장인 김대리의 사례를 보시죠. 김대리는 작년 초 반도체는 끝났다는 여론에 휩쓸려 주식을 다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망설이는 사이 주가는 2배가 올랐고 이제야 5천선에서 다시 들어가야 할지 고민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가진 종목의 이익 전망치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실질적인 이익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건 거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징후는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지배구조 개선의 가시적 성과입니다. 그동안 우리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를 달고 저평가되어 왔습니다. 기업들이 돈은 잘 버는데 주주들에게는 짜다는 인식 때문이었죠. 그런데 2026년 현재 상장 요건이 강화되고 부실 기업이 퇴출당하며 지배구조 개혁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코스피의 주가 수익 비율은 10배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주주 환원 기조가 강화되면서 이제는 13배 이상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은 최근 배당금이 훌쩍 늘어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통장에 꽂히는 현금이 늘어나니 노후 걱정을 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배구조가 투명해지면 외국인 자금은 썰물처럼 들어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투자한 기업이 주주 환원에 얼마나 진심인지 확인하십시오. 경고등은 이미 켜져 있습니다. 세 번째 징후는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과 선진국 지수 편입 기대감입니다. 환율은 한 나라의 체온이고 자금 유입은 혈액 순환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려 달러 자금이 신흥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 국채 지수 편입을 앞두고 있어 대규모 자금 유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동네 시장에 불과했던 한국 증시가 이제 세계적인 백화점으로 입점할 준비를 마친 겁니다. 2026년 현재 외국인 지분율은 과거 평균을 훌쩍 넘어서며 바이 코리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지수가 너무 올라서 위험해 보이지만 수급의 힘은 모든 논리를 압도합니다. 40대 주부 이 씨는 환율이 떨어지면 주식이 오른다는 말을 믿고 달러를 팔아 우량주를 샀습니다. 그 결과 환차익과 주가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죠. 만약 외국인이 이탈하기 시작한다면 그게 바로 대폭락의 전조입니다. 매일 아침 외국인 매매 동향을 살피십시오. 네 번째는 개인 투자자의 머니무브와 결세 계좌로의 자산 대이동입니다. 과거에는 돈이 생기면 부동산으로만 몰렸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중개형 이사 계좌의 비과세 한도가 대폭 확대되면서 주식시장으로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 자산 형성을 위해 증시를 밀어주고 있는 형국이죠. 과거 데이터를 보면 개인들은 항상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팔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부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났습니다. 60대 은퇴자 최 씨는 자녀들에게 증여할 자금을 이사 계좌에 넣고 우량주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세금을 아끼면서 자산을 불리는 절대 공식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모두 주식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세 혜택이라는 정책적 수혜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가 절세에 최적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섯 번째 징후는 부의 효과와 내수 경기 회복의 연결고리입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을 부의 효과라고 합니다. 지수가 5천을 돌파하면서 가계의 순자산이 늘어나고 이것이 미래 소득 기대를 높여 지갑을 열게 하고 있습니다. 5천 시대는 단순히 숫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이 바뀌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수익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쏠리거나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50대 박 사장은 주식으로 번 돈을 어디에 재투자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안전한 우량주 재투자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증시의 온기가 실물 경제로 확산하는 시점을 잘 포착하십시오. 만약 지수만 오르고 내 주변 사람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면 그건 건강하지 못한 상승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부의 효과가 내 지갑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5천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세 가지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 1. 현금 비중을 20% 이상 무조건 확보하십시오.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은 현금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수가 5천을 넘었다는 것은 변동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입니다. 폭락이 왔을 때 주워 담을 수 있는 실탄이 없다면 당신은 그저 파도에 휩쓸려 갈 뿐입니다. 지금 당장 계좌의 일부를 현금화하십시오. 전략 2. 실적 기반의 주도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십시오. 5천 시대에는 모든 종목이 다 오르지 않습니다. 반도체, 원전, 방산, 조선처럼 실체가 있는 산업에 집중하십시오. 비유하자면 비바람이 몰아칠 때 튼튼한 지붕 아래 있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2026년 목표치 5,650선을 외치는 전문가들의 근거는 오로지 실적입니다. 실적이 없는 테마주는 지금 당장 정리하십시오. 전략 3. 장기적 관점에서 주주 환원 우량주를 선점하십시오. 단기 매매로 수익을 내기엔 시장이 너무 빠릅니다.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배당을 꾸준히 늘리는 기업은 하락장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워렌 버핏이 부자가 된 원리는 복리와 시간입니다. 5천 시대는 그 원리가 한국에서도 통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종목이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기업인지 자문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스피 5천이 올지 안 올지는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상승장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단지 설마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죠.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하며 살 것인가?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고 준비하는 자만이 이 기회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